여러분은 삼국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복숭아꽃 만발한 정원에서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하늘에 맹세하는 그 장면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 이 감동적인 맹세, 바로 도원결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도원결의가 실제 역사에는 없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기 3세기 진수라는 역사가가 쓴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도원결의 이가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숭아꽃도 하늘에 맹세하는 의식도 모두 1000년 뒤 소설가 나관중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800년 동안 거짓을 믿어온 것일까요? 유비와 관우, 장비의 우정은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 기록을 보면 세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잘 만큼 가까웠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으며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만 복숭아꽃 아래서의 화려한 의식은 없었을 뿐입니다. 왜 나관중은 이 장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어지러운 세상에서 백성들이 꿈꾸던 이상향, 배신이 난무하던 시대에 끝까지 지켜진 의리,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원결의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를 담은 불멸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사 삼국지와 여러 역사 기록을 통해 도원결의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사와 소설의 경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184년 봄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거대한 혼란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후한 왕조는 환관들의 농간과 외척의 전횡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백성들은 끝없는 세금과 부역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장각이라는 인물이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노란 두건을 두른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창천이 죽고 황천이 일어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각지에서 봉기했습니다. 조정은 급히 의병을 모집했습니다. 유주 탁현에도 의병 모집방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때 세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유비는 당시 2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한 황실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먼 반계였고 어머니와 함께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관우는 나이가 유비와 비슷하거나 조금 많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세 사람 중 가장 어렸습니다. 하지만 제법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의병을 일으킬 때 자금을 댄 것이 바로 장비였으니까요. 삼국지연의에 따르면 이 세 사람이 장비 집 뒤뜰의 복숭아 정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세 사람은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맹세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르나 의로 맺어진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 어려운 일을 돕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죽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시여 우리의 맹세를 들어주소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저도 처음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기 3세기 서진의 역사가 진수가 정사 삼국지를 편찬했습니다. 이 책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공식 역사서입니다. 이 정사 삼국지 어디에도 도원결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숭아 정원도 없고 하늘에 맹세하는 의식도 없고 그 유명한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정사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촉서 관우전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주, 즉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잠을 잘 때도 같은 침상을 사용했고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유비 뒤에 서서 하루 종일 시했으며 유비를 따라 천하를 다니며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장비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비는 젊어서부터 관우와 함께 유비를 섬겼는데 관우가 몇 년 연장이어서 장비는 그를 형으로 섬겼다. 보십시오. 세 사람이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군신 관계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숭아 정원에서 의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원결의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던 시기에 나관중이라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진수의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하되 그동안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삼국지연의입니다. 이 소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사는 한문으로 쓰여 있어 일반 백성들이 읽기 어려웠지만 삼국지연의는 당시 구어체로 쓰여 있어 누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관중은 이 소설의 첫 장면을 도원결의로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중국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막 명나라가 건국된 시기였습니다. 오랜 이민족 지배와 혼란의 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였습니다. 도원, 즉 복숭아 정원은 중국 문화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동진의 시인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 즉 이상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 전쟁도 없고 배신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 바로 그곳에서 세 사람이 의를 맺는다는 설정은 혼란한 세상에서도 지켜지는 순수한 우정과 의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관중은 또한 유비가 세운 촉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긴 했지만 너무 먼 반계였고 실제로는 아무런 권력도 없는 평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원결의를 통해 유비를 처음부터 하늘이 내린 운명을 가진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게 만듦으로써 유비의 인덕과 카리스마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나관중이 완전히 새로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사실 도원결의 이야기는 나관중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삼국지 평화라는 이전 시대의 이야기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유비, 관우, 장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은 점점 미화되고 각색되었습니다. 실제로 세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잤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고 실제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우가 죽었을 때 장비는 슬픔과 분노로 미쳐버렸고 부하들을 가혹하게 다루다가 결국 그들의 손에 암살당했습니다. 유비는 두 형제의 복수를 위해 제갈량의 만류를 뿌리치고 오나라를 공격했다가 대패하고 백제성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실제 역사를 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은 분명 특별한 맹세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발전했고 결국 도원결이라는 완벽한 이야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도원결이는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야기는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원결의는 역사적 사실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난세를 살아가는 세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권력과 이익 앞에서도 형제의 의를 지켰다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관우가 조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조는 관우에게 온갖 후한 대우를 했습니다. 고위 관직도 주고 금은보화도 주고 명마 적토마까지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단 한 번도 유비를 배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부하 장류가 관우의 마음을 떠보았을 때 관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공께서 후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유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함께 죽기로 맹세했소. 이를 저버릴 수는 없소.
실제 정사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우는 결국 유비의 소식을 듣고 조조가 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유명한 오관돌파 이야기는 소설 속 과장이 많이 섞여 있지만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간 것 자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비는 또 어떻습니까? 관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장비는 미쳐버렸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부하들을 구타했고 관우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치겠다며 준비했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자 장비는 화를 내며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결국 범강과 장달이라는 두 부하가 장비를 암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만약 장비가 관우와 진짜 형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유비는 두 형제를 모두 잃은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갈량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오나라를 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조의 아들 조비가 유비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비가 과연 오나라를 공격할까? 유엽이라는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유비와 관우는 의리로는 군신이나 은혜로는 부자와 같습니다. 관우가 죽었는데 유비가 복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우에 대한 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유비는 반드시 오나라를 칠 것입니다. 이것도 정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결국 유비는 오나라를 쳤다가 대패했고 그 상처로 백제성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십시오. 도원결이라는 의식은 없었을지 몰라도 세 사람의 형제 같은 관계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원결의가 1800년 넘게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와 소설을 구분해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제대로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관우는 거의 신과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적장을 베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 관우는 어땠을까요? 정사를 보면 관우는 분명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만인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알량이라는 명장을 단숨에 베어버린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관우는 교만했고 동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형주를 지킬 때 오나라의 손권이 자기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같은 내 딸을 어찌 개 같은 놈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겠는가. 손권은 크게 분노했고 이것이 나중에 관우가 죽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설만 읽고 역사를 모른다면 관우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저 용감하게 싸우면 된다는 단순한 교훈만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알면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교만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설은 역사가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바로 감동과 영감입니다. 도원결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난세에도 신뢰는 가능하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을 초월한다. 한 번 맺은 의리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이런 가치들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입니다. 조조가 지배하던 위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조조 자신도 인정했듯이 그의 진영에는 배신이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였지만 그만큼 이합집산도 많았습니다. 손권의 오나라는 어땠을까요? 촌책, 손권 형제는 주유, 노숙 같은 충신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권 말년에는 후계자 문제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유비의 촉한만이 끝까지 내부 분열 없이 단결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 나라 중에서는 가장 단결력이 강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도원결의로 상징되는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실제로 복숭아 정원에서 맹세를 했든 안 했든 그들이 형제처럼 신뢰하며 평생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부하 장수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은, 제갈량, 황충, 마초 같은 인재들이
유비에게 충성한 것도 결국은 유비가 보여준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진실과 전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원결의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까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듬고 전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와 신뢰를 갈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역사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무조건 믿지도 말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사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진수도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다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나관중도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위해 많은 것을 각색했습니다. 우리는 둘을 함께 보면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날의 관계에 대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유비, 관우, 장비처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있을 때는 친구이지만 이익이 없어지면 남이 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원결의가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진정한 관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도원결의는 허구입니다. 복숭아, 정원에서의 의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이 상징하는 것, 죽을 때까지 지켜진 형제의 의리는 진실이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유비 없이는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를 신뢰했고,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도원결의입니다. 복숭아꽃이 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맹세가 아니라 전쟁터의 피와 땀 속에서, 패배와 굴욕 속에서, 승리와 영광 속에서 끝까지 서로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는 비판적으로 보되 그 안에 담긴 가치는 소중히 여기는 지혜, 사실과 전설을 구분하되 전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귀담아 듣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 여러분의 삶에는 도원결의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있다면 소중히 지키십시오. 없다면 만들어 보십시오. 1800년 전 세 사람이 보여준 신뢰와 의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